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양치를 하고 가글까지 했는데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입에서 다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경험 있으셨나요? 단순히 치약향으로는 잠깐 가려질 뿐 입냄새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항상 입안이 상쾌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입냄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약을 살 필요도 없으며 지금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실질적인 생활 지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69살 치과의사 정민호 원장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없이 들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입냄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은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라고 말해 속상해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모임에서 대화할 때 상대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입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와 자신감까지 무너뜨리는 심리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치약과 가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치약은 강한 향으로 잠깐 덮어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가글 역시 비슷합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일시적으로 향이 남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입냄새의 뿌리는 구강 속 세균, 잇몸 질환, 혀에 낀 설태, 심지어 위장과 간에서 올라오는 내부 문제까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향을 덮는 방식으로는 절대 장기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치과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일반 치약이나 가글은 입냄새 수치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세균이 금세 다시 번식해 악취가 재발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약과 가글로는 일시적인 가림 효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입냄새의 원인을 직접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고 단 하루만 실천해도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을 소홀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음식을 먹어도 침샘이 활발하게 움직여 입안이 촉촉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약해져서 쉽게 입이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그 부산물이 바로 불쾌한 냄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도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치주 질환이나 잇몸 염증, 충치 같은 구강 질환은 냄새의 온상입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쉽게 끼고 그곳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악취 물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치아 몇 개가 빠지거나 잇몸이 약해져서 씹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 상태는 곧 세균이 숨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입냄새를 더욱 심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 장기의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 만성 소화장애, 간 기능 저하 같은 문제가 있으면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본인 스스로는 잘 못 느끼지만 대화하는 상대는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등은 부작용으로 입을 마르게 만듭니다. 입이 마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결국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도 원장님,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입에서 냄새가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게을리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침분비 감소, 잇몸 문제, 내부 장기 문제, 약물 부작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치약이나 가글로 덮으려 해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서울 사는 67세 김춘배 씨는 손주를 안아주려는데 할아버지 냄새 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가족과 대화할 때 입을 꼭 막고 말씀하시더군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심리적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치약과 가글의 한계를 넘어 입냄새의 뿌리를 직접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됐고 제가 환자분들께 권했을 때도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던 생활 속 해결법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약과 가글이 입냄새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양치만 열심히 하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가글로 강하게 헹구면 냄새가 사라지겠지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이 방법은 단순히 덮어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치약은 기본적으로 세정 효과와 향을 주는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양치 직후에는 입안이 상쾌해지는 듯하지만 불과 한두 시간만 지나면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치약의 향이 사라지고 나면 구강 속 세균과 황화물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침 분비가 줄고 잇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결국 치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글 역시 비슷합니다. 강한 향과 알코올 성분으로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청결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이 오히려 구강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이 더 활발해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원장님, 가글을 하면 잠깐은 괜찮은데 몇 시간 뒤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70대 환자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치과대학 연구에서 치약과 가글을 사용한 그룹과 특별한 성분을 이용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치약가글 그룹은 입냄새 수치가 일시적으로만 떨어졌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원인균 억제 성분을 쓴 그룹은 하루 이상 냄새 수치가 낮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덮어주는 것과 원인을 줄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부산 사는 45세 김영숙 씨는 아침마다 치약으로 꼼꼼히 양치를 하고 출근 전에는 가글까지 꼭 챙기셨습니다. 그런데도 회의 시간만 되면 동료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치약과 가글에만 의존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72세 최민식 씨는 하루에 4번 이상 가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입이 더 마르고 냄새가 심해져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처럼 치약과 가글은 마치 향수와 같습니다. 땀 냄새가 심한데 향수로 덮는다고 해서 땀 냄새가 사라지진 않죠. 잠깐은 좋은 향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냄새와 섞여서 더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도 똑같습니다. 근본 원인을 줄이지 않으면 향으로 가려봤자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과 냄새 물질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덮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뿌리부터 해결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생활 속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효과를 확인했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을 뿌리째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단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된 방법이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치약과 가글로도 잡히지 않는 이 끈질긴 입냄새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덮어두지 말고 줄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집에 이미 있을 법한 간단한 재료,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히 차로 마시는 음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강력한 구강 청결제 역할을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카테킨은 입냄새의 주범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냄새 물질을 중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한데 이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막고 황화수소 같은 냄새 물질과 직접 결합해 냄새를 없애줍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치과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녹차 추출액으로 양치를 한 그룹과 일반 치약을 사용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단 하루 만에 녹차 그룹의 입냄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녹차 추출물을 사용한 그룹은 입냄새 원인 물질의 농도가 크게 줄었고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체감 점수도 현저히 좋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종종 환자분들에게 치약 대신 녹차를 활용한 양치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안양에 사는 68세 이영희 씨는 하루만 해도 아들이 엄마 오늘 입냄새 안 나네? 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창원에 사는 70대 박태영 씨는 가글을 자주 하다가 오히려 입이 더 마르고 냄새가 심해졌었는데 녹차로 바꾼 뒤에는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녹차의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나 슈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집에 티백 몇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냥 마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구강세정제로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녹차를 마셔보신 적 있나요? 상쾌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구강 내 세균이 줄고 냄새가 중화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치와 헹굼에 직접 사용한다면 입냄새 개선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티백을 그냥 물에 넣어 마시듯 하면 되나요?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녹차를 고르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우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녹차를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차를 고르는 단계부터 중요합니다. 녹차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찻잎 그대로 말린 잎차와 잘게 분쇄된 가루를 봉지에 담은 티백이죠.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잎차는 카테킨 함량이 높고 우려낼 때 성분이 더 풍부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잎차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흔히 있는 티백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집 어딘가에 선물 받은 녹차 상자가 몇 년째 그대로 있는데 그거 써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래된 녹차는 맛과 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입냄새를 억제하는 핵심 성분인 카테킨의 함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1년 이상 보관한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입냄새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되도록 최근에 구입한 신선한 녹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녹차는 습기와 햇빛, 온도에 민감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잡내가 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꺼냈다 넣었다 반복하면 습기가 차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마시는 만큼만 소포장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찬장에서 꺼낸 3년 묵은 녹차 티백으로 양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오셨죠.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고 향도 발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새로 산 녹차로 다시 시도하셨는데 단 하루 만에 본인도 가족도 냄새가 줄었다는 걸 바로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녹차라도 신선한 것을 쓰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정리하자면 가능하다면 잎차를 쓰는 것이 가장 좋고 티백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오래된 티백은 효과가 떨어지니 과감히 버리고 새로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어떤 녹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우려내는 방법입니다. 마시는 차로 우릴 때와는 조금 다르게 양치용으로 쓸 때는 더 진하게 우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균 억제와 냄새 중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컵 한 잔, 약 20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 입찰하면 작은 티스푼으로 2스푼, 티백이라면 2개를 넣습니다. 물 온도는 팔팔 끓는 물보다는 살짝 식힌 70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분 정도 진하게 우려낸 뒤 마시는 게 아니라 양치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 녹차물을 어떻게 활용해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양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는 그저 마시는 음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구강청결제로 쓰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칫솔을 꺼내 치약을 묻히는 대신 앞서 진하게 우려낸 녹차물을 칫솔에 적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칫솔질을 시작하는데 치아의 바깥쪽과 안쪽, 씹는 면을 평소와 똑같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혀와 잇몸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혀 표면에 쌓이는 하얀 막, 즉 설태 속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녹차물에 적신 칫솔로 혀를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아주면 냄새의 큰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 역시 세균이 자라기 좋은 곳이므로 녹차물을 이용해 꼼꼼히 닦아내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양치가 끝나면 남은 녹차물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헹궈줍니다. 단순히 입안을 휘휘 헹구는 것이 아니라 녹차물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굴리듯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사이와 혀, 잇몸 깊숙한 곳까지 녹차 성분이 퍼져야 세균 억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치약 특유의 강한 향 대신 은은한 차 향이 남아 상쾌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차니까 삼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기 쉽지만 양치 후의 녹차물은 이미 세균과 찌꺼기가 섞여 있으므로 삼키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뱉고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꾸준히 해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하루 만에 가족이 알아볼 정도로 냄새가 줄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양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밤사이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녹차로 양치를 하면 하루 내내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입냄새가 걱정되는 분들은 휴대용 티백을 챙겨 간단히 우려내어 헹구는 것만으로도 치약이나 가글보다 훨씬 오래가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약 대신 녹차물로 이를 닦고 혀와 잇몸까지 관리한 뒤 남은 녹차물로 충분히 헹구어 반드시 뱉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입냄새가 단순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비밀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로 양치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진하게 우리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지나치게 진한 녹차는 오히려 속쓰림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한 진하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차라면 작은 티스푼 2스푼, 티백이라면 2개 정도가 알맞습니다. 그 이상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시기입니다. 특히 공복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빈 상태에서 진한 녹차로 양치하거나 헹구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맑은 물을 한두 모금 마셔 위를 보호한 뒤에 녹차 양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후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녹차 자체는 안전한 음료지만 양치 후 남은 녹차물에는 세균과 찌꺼기가 섞여 있으므로 삼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반드시 뱉어내고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착색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녹차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에 살짝 착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홍차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치아가 누렇게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반 치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녹차 80%, 치약 20%의 비율로 병행하라고 권합니다. 녹차 양치가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데 녹차에도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진한 녹차를 자주 쓰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녹차 속 비타민 K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치 후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삼키는 습관이 있거나 녹차를 음료로도 많이 드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잇몸이나 구강 점막을 가진 분들은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하거나 헹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차 속 탄닌 성분은 점막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어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후 입안이 당기거나 건조해진다면 바로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루에 여러 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약과 가글은 입냄새를 잠시 덮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녹차는 다릅니다. 세균을 줄이고 냄새 물질을 중화시키며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해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줄여줍니다. 단 하루만 실천해도 가족이나 주변인이 금세 변화를 알아챌 만큼 효과가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하루 녹차 양치만으로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은 냄새 안 나라고 말해주어 눈물이 핑 돌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입냄새 문제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삶의 질, 관계, 자신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대화할 용기를 잃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마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치약과 가글이 아닌 녹차를 활용한 구강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치료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녹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꾸준히 녹차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입냄새 때문에 위축됐던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금 당당한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만의 관리법을 갖고 계신가요?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